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완벽하고 여유있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쏟아 부을수록 그 에너지는 현실에서 더 많이 발현하게 된다. 어니제이 젤린스키. 네, 감사 스마일이 2배의 긍정이지 않습니까?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제가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그런 날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 스마일이 응원합니다. I think it's time to be happy again. 굿모닝.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커피를 한 잔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행복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스마일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방송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 얼굴과 방송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감사 스마일을 만나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사전 예약을 갖다가 하시고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한 신문 기사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최소 3억 시세 차익 고양시 한강변의 덕은지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계약 취소 2세대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에는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 1세대랑 일반공급 1세대가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전매 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여부 무관하고요. 청약 신청금이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꼭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입니다. 예전에는 리버시티 자이였는데 입주민들이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정말 여기가 지금 6억대 분양을 했다고 해서 2년 전에 실거래가 6억이 됐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10억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저에게 또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억 9천에서 6억.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고, 특히 덕은지구, 특히 또 고양시 덕양구는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일이 저는 1도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드리기 때문에 결정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리버시티 자이 내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평면도라든지 지나가면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한 3가지 정도 신문 기사를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 이렇게 추운 겨울 아침에도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의 김원 기자님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호재에 쏟아졌지만 신축만 적용한다. 오피스텔 기존 소유자들 분통이 떠졌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아람누리에서 이렇게 민생토론회를 주최하셨는데 이제 발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대 또 차신 분들도 있고 또 기대보다 못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10일 대책은 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갖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지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대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저는 지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피스텔 등 뭐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 맞는데 60제곱미터로 인해 가지고 저는 큰 효과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업계 측면에서는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그런 뭐 사업의 그런 모습이 또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건설업계 수건이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방 3개, 화장실 2개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발코니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편안이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 같은 경우에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게 있습니다.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이편안 세상은.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힐스테이트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65제곱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인데 드레스룸을 또 만들다 보니까 60제곱이 넘어갔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60제곱 이상 84 정도까지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순환이 되면서 말 그대로 매매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4월 10일 전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4월 10일 이후에 발표가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오피스텔도 이 면적을 조금 60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대책에서 이제 12월 32일까지 이제 오피스텔 세제 완화라든지 취득세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책이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정 및 보완이 되지 않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이런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비아파트,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뭐 취득할 때 감면해주고 또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주택세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게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자 또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피스텔 관련 대책을 종합하면 정부가 1인, 2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오피스텔 등의 수요라든지 공급 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말 그대로 이제 오피스텔을 갖다가 살려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몇 분을 또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또 실제로 또 집을 갖다 보여드리면서 느낀 결론은 모든 신혼부부라든지 1인 가구, 2인 가구는 빌라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인허가 현황이 정말 많이 급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원룸, 투룸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재 실정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이번 정부의 이번 대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인 오피스텔 주택 배제가 신축 구입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이번 대책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주택을 배제시키고 신축 구입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더더욱 매매도 힘들어질 것 같고 또 고금리에 따라서 시장 침체라든지 전세 사기 등으로 해서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라든지 빌라 시장은 아파트보다 더 심한 거래 절벽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보완 대책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오피스텔 거래량마저 많이 줄었고 가격도 지금 많이 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삼성에 지금 오셔가지고 오피스텔을 갖다가 사겠다 하시는 보다 그러니까 매수하겠다는 분들보다 매도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다들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월세를 갖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주택
아파트만 주택이 아닌 이 비주택, 오피스텔과 빌라, 다가구, 다세대의 이런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의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4월 10일 이 총선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한번 지켜보고 총선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9년 만에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이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게 지난 21년에 비해서도 확실히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난 15년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해 되어 있고 또 기준시가도 정말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전미양 비아파트 총연맹 공동회장님께서는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없고 건설 및 시행사를 위해서 신규 물량만 풀어주는 방안이다. 분동을 터뜨렸고요. 박압수 교수님께서는 기존 재고 시장과 신규 시장이 어우러져야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건설업계 기대대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날지도 미지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더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인 오피스텔과 빌라의 시장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좀 부득이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여경희 연구원님께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투자 수요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1월 10일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게 내년 11월 31일까지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4월 10일 전에 또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4월 10일 이후에 아마 새로운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한국경제 강진규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이건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3.5에서 8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거의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종료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조기 인하 가능성은 좀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작년 12월 CPI가 3.4%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님께서 금통위 직후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3개월 후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금통위원 5명 모두가 연 3.5%를 제시했고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뭐 당장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없겠지만 또 인하까지도 지금 그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자극의 우려 때문에 6개월 내 금리 인하가 힘들다. 그래서 이 총재님께서 상반기 인하 전망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7월부터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올 전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이다. 감사 스마일은 작년 3, 4분기가 4, 4분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지금 또 예상을 했고 원래 바닥은 지나봐야지 알지만 지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도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이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인하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빠르면 올 전반기 6월 정도에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게 충분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갖다 인상을 갖다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빠르면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이걸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분이라든지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여기에 이 총재님께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다들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대출 때문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부동산 가격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막아냈고 상승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스켓 바운스다. 또 올해도 지금 폭락론자분들께서는 더 내려간다라고, 지금 집 사지 말아라. 더 떨어지게 되면, 반값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을 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하락할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떻게 보면 올 부동산 시장에 또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또 일환이 되다 보니까 젊은 2030 세대, 더 나아가서 40 세대까지도 출생률을 갖다가 또 늘리는데 또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갖다 더 이상 인상을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조금 더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지, 시장과 반대로 움직여야지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사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 10주 연속 하락하다가 멈추고 다시 반등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난주 10주 연속 하락을 멈춘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반등했다. 즉 다시 말해서 12일 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말 그대로 1월 8일 기준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7.0으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10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한 뒤에 한 주 만에 반등한 것인데, 매매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2.9로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고, 권역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제 마포 서대문구가 속한 서부권은 1.4포인트 상승을 했고, 수도권도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그래서 전세를 찾는 수요는 전국과 서울 모두 하락했는데, 이 전세 수요보다는 이제 매매의 이런 심리가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시장에서 이제 느끼고 있는데, 정말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갭을 끼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올 초, 그러니까 1월 한 3일 넘어서부터 또 지난주 8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주말 12일, 13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을 끼고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감사스마일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실제 또 경기 남부에 있는 광교라든지 그 다음에 광명이라든지 또 송도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실제 실거래가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신문기사 하나만 가지고 매수 심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했다는 게 모든 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정말 상담했던 분한테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아파트를 갖다 매수를 할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작년에 이맘때, 작년 12월 달 가격으로만 내려오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돈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내려오질 않고 보합 내지는 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더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더더욱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되는데, 평생 한 번 집을 사거나 아니면 2번 갈아타기를 하거나 정도밖에 집을 갖다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장에 이제 이런 매수 심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1월 26일 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 및 작년에 출산했던 가정이라든지 올해 출산 예정이었던 신혼부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지금 시장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설 명절 전에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될지 설 명절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 명절 전보다는 설 명절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설 명절 전에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아무도 집을 갖다가 사지 않는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쭤보면 다들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은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텔 정도, 이제 84 정도에 되는 아파트 25평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나마 지금 매수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4.6%라든지 또 주택수 이 제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갖다가 더 이상 공급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하면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아파트 대체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것이 시장에 선순환이 되면서 아파트의 쏠림 현상을 갖다 조금 줄여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사자?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확산된다고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1월 16일 화요일에 덕은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꼭 청약을 갖다 하셔서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특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 중에 꼭 이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에 당첨되기를 감사스마일이 두 손 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